평생을 바쳐 일궈온 소중한 재산이 한순간 위협받는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특히 다시 일어설 기회가 젊은 시절처럼 충분하지 않은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는 그야말로 삶의 뿌리째 흔들리는 냉혹한 현실일 겁니다. 경제 위기의 그림자가 드리올 때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이 상처받는 이들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 세대이자 미래의 우리 자신일지도 모르는 시니어들이기 때문이죠. 단순히 돈을 잃는다는 개념을 넘어 오랜 시간 쌓아온 삶의 존엄성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경각심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는 단지 절약하세요 같은 뻔한 조언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경제 위기가 남긴 교훈은 물론 인간의 심리가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함정에 빠질 수 있는지까지 깊이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오직 시니어 세대만이 체득할 수 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지켜낼 실질적인 생존 전략을 함께 모색하려 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지갑을 지키는 방법을 넘어 격동하는 시대 속에서 삶의 가치를 굳건히 지켜낼 지혜와 용기를 전해드릴 것이라고 약속드립니다. 그렇다면 과연 왜 경제 위기는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더욱 치명적인 위협으로 다가오는 것일까요? 이는 단순히 운이 없거나 준비가 부족해서만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와 시니어 세대가 처한 고유한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과거 IMF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많은 분이 어려움을 겪으셨지만 지금의 시니어 세대는 그때와는 또 다른 양상으로 위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바로 평균 수명의 증가를 꼽을 수 있습니다. 100세 시대는 분명 축복이지만 그만큼 노후 자금도 더 길게 그리고 충분히 준비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었습니다. 과거에는 은퇴 후 10년에서 20년 정도만 대비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30년 이상을 바라봐야 하는 현실이죠.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가 닥쳐 노후 자금이 고갈된다면 남은 긴 세월을 버텨낼 여력이 사라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자녀 의존도 감소라는 사회적 변화도 시니어 세대의 취약성을 가중시킵니다. 과거에는 자녀들이 부모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도 했지만 이제는 자녀 세대 역시 녹록지 않은 경제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자녀를 돕는 역부양 현상도 심심찮게 볼 수 있죠. 이러한 변화는 시니어 세대가 경제 위기에 직면했을 때 기댈 곳 없이 홀로 그 파고를 넘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만듭니다. 고층 빌딩 숲속, 홀로 서 있는 어르신의 뒷모습에서 우리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곤 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시점의 유동성 부족은 시니어 세대의 회복 탄력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실직을 해도 다시 일자리를 찾아 소득을 창출하거나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며 위기를 극복할 기회가 비교적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는 젊은 시절처럼 왕성하게 소득을 창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연금이나 제한적인 자산 소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에 한 번의 경제 위기로 자산 가치가 하락하거나 소득 흐름이 끊기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텅 빈 지갑을 보며 깊은 시름에 잠긴 어르신의 얼굴은 바로 이러한 현실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경제 위기 속에서 시니어 세대가 마주하는 도전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과 존엄성까지 위협하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절망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기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비한다면 충분히 이 파고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지혜를 하나씩 풀어나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리가 경제 위기의 파고를 현명하게 넘기 위해 알아야 할 첫 번째 지혜는 바로 현금 흐름의 최우선 확보입니다. 마치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가 연료가 없으면 결국 멈춰 서게 되듯 아무리 견고한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해도 당장 쓸 수 있는 돈, 즉 충분한 유동성 없이는 위기 상황을 버텨내기 어렵기 때문이죠. 역사 속 경제 위기들을 되짚어보면 이 진실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IMF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떠올려보면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돈이 있어도 현금화하기가 극도로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죠. 그때 시중에 풀린 돈은 씨가 말랐고 많은 분들이 값비싼 자산을 헐값에 팔아넘기거나 심지어 파산에 이르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때 현금을 손에 쥐고 있던 분들은 뜻밖의 기회를 포착하여 더 큰 이득을 얻거나 적어도 위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일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튼튼한 금고에 귀금속이 가득해도 당장 끼니를 때울 돈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이처럼 자산은 많지만 현금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뼈아픈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는 어떻게 현금 흐름을 확보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불필요한 고정 지출을 과감히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달 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구독 서비스나 더 이상 필요 없는 보험, 혹은 조금 더 저렴한 요금제로 바꿀 수 있는 통신비처럼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쌓이면 생각보다 큰 돈이 되니 꼼꼼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비상 자금 마련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전문가들은 보통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생활비를 언제든 인출할 수 있는 형태로 보유할 것을 권장합니다. 마치 험한 산을 오를 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비상식량을 넉넉히 챙기듯 언제 닥칠지 모르는 경제 위기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가장 든든한 아군인 셈이죠. 이처럼 위기 시 가장 강력한 방패는 바로 현금이라는 점, 이 지혜를 꼭 마음속 깊이 새겨주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현금만으로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경제 위기가 닥치면 우리를 가장 흔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바로 불확실성에서 오는 심리적 압박감일 겁니다. 그렇기에 두 번째 원칙은 바로 불확실성에 대한 심리적 대비입니다. 시장이 요동치고 온갖 부정적인 뉴스들이 마치 쓰나미처럼 쏟아져 나올 때 우리는 종종 합리적인 판단력을 잃고 감정에 휩쓸리곤 합니다.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이대로 가다간 평생 일궈온 모든 것을 잃는 건 아닐까? 하는 공포와 불안감이 우리를 휩싸는 것이죠. 이러한 심리적 기제는 행동경제학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손실회피나 확증편향과 같은 현상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손실회피는 이득을 얻는 기쁨보다 손실을 피하려는 욕구가 훨씬 강한 경향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1,000원을 얻는 기쁨보다 1,000원을 잃는 고통이 2배 정도 크다고 느끼는 것이죠. 확증편향은 자신이 믿고 싶은 정보만을 취사 선택하고 다른 정보는 무시하려는 경향을 뜻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이런 심리적 함정은 패닉셀링으로 이어지거나 근거 없는 소문이나 달콤한 유혹에 휩쓸려 투기적인 행동을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옆집 철수 아저씨가 주식으로 대박 났다는 소리에 무작정 뛰어들거나 다들 팔아치우니 나도 팔아야 할 것 같은 충동에 휩싸이는 것처럼 말이죠. 이처럼 혼돈의 시기에는 냉철함을 유지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혼란스러운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섣부른 감정적 판단을 경계해야 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는 멀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며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치 거센 폭풍 우 속에서도 오직 등대 불빛만을 따라 흔들림 없이 항해하는 노련한 선장처럼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야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경제 위기 속에서 시니어 세대가 굳건히 지켜야 할 두 번째 방패가 아닐까요? 이렇듯 현금 흐름을 굳건히 지키고 혼란 속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노후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세 번째 방패는 바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을 재편하는 지혜입니다. 경제 위기의 파고는 단기적으로 자산 가치를 흔들 수 있지만 시니어 세대에게는 이 흔들림 속에서도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이 필요하죠. 우선 단기적인 시장의 등락에 이를 일비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자산 포트폴리오를 장기적인 안목으로 꼼꼼히 점검해봐야 합니다. 마치 오래된 지도를 다시 펼쳐보고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새롭게 계획하는 항해사처럼 말이죠. 현재의 자산 구성이 은퇴 이후의 삶을 얼마나
튼튼하게 지탱해줄지 냉철하게 따져보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노년기에는 재기할 기회가 제한적이므로 더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의 위험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물가는 마치 조용히 우리의 지갑을 갉아먹는 존벌레와 같습니다. 당장은 눈에 띄지 않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자산의 실제 가치를 떨어뜨려 구매력을 약화시키죠. 따라서 물가 상승에 대비할 수 있는 자산, 즉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일부 원자재, 혹은 물가 연동 채권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겠죠. 단순히 돈을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돈이 돈을 벌고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또한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가져다주는 자산의 중요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월급처럼 따박따박 들어오는 배당금은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시장 변동성 속에서도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매년 풍성한 열매를 맺어주는 과실수처럼 우리의 노후를 더욱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러한 자산은 심리적인 안정감까지 선사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부채 관리입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 바로 빚입니다. 부채는 마치 시한폭탄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 기회가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빚의 무게는 더욱 무겁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빚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불필요한 대출은 과감히 정리하고 이자 부담이 큰 부채부터 적극적으로 상환 계획을 세워야 하죠. 재정적 자유를 위한 첫걸음이 바로 빚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이러한 자산 재편 과정은 결코 혼자서 감당하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복잡한 금융시장의 흐름과 개인의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죠. 그래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재정 상담사와 머리를 맞대고 나의 목표와 위험 감수 수준에 맞는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설계하는 과정은 튼튼한 노후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노련한 건축가가 튼튼한 집을 설계하듯 우리의 재정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함께 그려나가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현금 흐름 확보, 심리적 대비,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자산 재편이라는 세 가지 방패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방패들이 각각 따로 존재한다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힘은 이 세 가지 원칙이 서로 시너지를 발휘할 때 비로소 발휘됩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각 악기들이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듯 세 가지 원칙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시니어 세대의 경제적 방패막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현금 흐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면 갑작스러운 위기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심리적 여유가 생기겠죠. 그리고 이 심리적 안정은 단기적인 손실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을 재편하는 데 필요한 인내와 지혜를 제공합니다. 반대로 장기적인 자산 재편 계획이 명확하다면 우리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현금 흐름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현재의 불안감에 덜 흔들리게 되고요. 이처럼 세 가지 원칙은 서로를 지지하고 보완하며 강력한 시너지를 통해 위기의 파도를 넘을 굳건한 성벽을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결국 경제 위기 속에서 시니어 세대가 직면하는 도전은 단순히 돈을 지키는 문제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평생 일궈온 삶의 존엄성을 지켜내는 일이죠. 은퇴 이후의 삶은 단순히 과거의 연장선이 아니라 또 다른 아름다운 시작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안과 불확실성에 굴복하지 않고 이 세 가지 원칙을 통합적으로 적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현명하게 준비하고 대비한다면 경제 위기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닐 겁니다.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더욱 단단한 노후를 설계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거친 파도가 지나간 후 더욱 단단해진 해안선처럼 말이죠.
이 세 가지 원칙은 위기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탱해줄 든든한 기둥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 원칙, 즉 현금 흐름의 확보와 불확실성에 대한 심리적 대비,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자산 재편은 각각 독립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사실 서로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으며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하게 됩니다. 마치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한 주춧돌과 기둥, 그리고 지붕처럼 이 세 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루어야 비로소 어떤 폭풍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노후라는 집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이죠. 먼저, 넉넉한 현금 흐름은 위기 상황에서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당장 필요한 돈이 있다는 확신은 급작스러운 시장의 변동이나 부정적인 뉴스에도 쉽게 동요하지 않는 심리적 여유를 선물해주니까요. 이처럼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고 단기적인 손실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자산을 지켜낼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재편된 자산 포트폴리오는 다시 우리의 현금 흐름을 더욱 든든하게 받쳐주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안정적인 배당 수익이나 꾸준한 임대 수익처럼 예측 가능한 수입원은 심리적 불안감을 줄여주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재정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굳건한 토대가 되어주죠. 결국 이 세 가지 원칙은 마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며 하나의 원칙이 다른 원칙을 강화하고 보완하면서 상호작용을 통해 우리의 노후를 더욱 굳건하게 지켜주는 통합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경제 위기는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재해 앞에서 무방비로 서 있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현명하게 준비하고 통합적으로 대처한다면 그 어떤 파도도 두렵지 않을 굳건한 항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재산을 지키는 것을 넘어 우리가 평생을 통해 이룩해 온 삶의 존엄성을 지켜내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퇴 이후의 삶은 단순히 과거의 연장선이 아니라 또 다른 아름다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안과 불확실성에 굴복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눈 이 세 가지 원칙을 통합적으로 적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치 거친 파도가 지나간 후 더욱 단단해진 해안선처럼 말이죠. 이 원칙들은 위기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탱해줄 든든한 기둥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한 이 원칙들이 단순히 경제적인 조언을 넘어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시니어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지혜와 용기를 얻는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위기는 단순히 위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더욱 단단한 노후를 설계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지혜와 평온으로 가득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